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공대 학장님과 의대 학장님 최초로 만났다.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혁신 기술이 바로 임상에 적용으로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실용화 단계와 사업화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 학장님, 서울대 공대 학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장을 맡고 있는 신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차욱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독자분들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공대와 의대의 융합 연구 프로젝트 출범을 또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야, 이거 정말 내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스탠포드의 의대와 공대 융합을 제가 현장에서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걸 기획한 이유,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지요? 계기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이번이 15주년입니다. 15년 전에 이미 공대하고 의대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산발적으로 각자 하고 있었고 또 산발적인 협업이 있었지만 좀 더 구조화된 협업 연구를 통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질병도 극복하고 또 인류 전체 행복을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당시는 소규모로 시작이 되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프로젝트의 수도 늘어나고 지원도 늘어나서 올해 15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벨상도 바라고 학문 연구 또 건강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에서 독자적인 연구도 잘하고 공대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함께 한다면 인류한테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더 큰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이런 협업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연구, 협업 연구가 확대되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이게 서울의대 교수님, 그리고 서울 공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 프로젝트 이제 공시에 출범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름이 Meets in SNU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Meets in SNU 아까 의대 신찬수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대하고 의대가 연합이 돼서 융합 연구를 한 지 15주년이 됐고요. 이 15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앞으로 한 15년, 20년을 어떤 그 팀으로 진행을 할 건가 해서 기획을 한 게 우리가 Meets in SNU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명을 했는데요. 그 Meets라는 단어는 Medicine, Engineering, Evolutionary Technology for Generation G in SNU라고 해서 네. 여태까지 우리가 의대 공대 협력을 지난 15년 한 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시대에 이 바이오 헬스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네. 이번 그 6월 2일 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지난 15주년간의 그 융합 연구한 성과를 돌아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새로운 개념의 협업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Meets in SNU 이니셔티브라고 명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사실은 의대와 공대의 어떤 협업, 이런 융합을 위해서 좀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인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걸 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각각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개월 동안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 설문조사의 특성을 보시면 일단 응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의대 교수들이 공대와의
융합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융합연구가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봤을 때 90% 이상의 교수님들이 좋다. 같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옮길 수도 있겠느냐. 여기서 얘기는 저희가 연공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관악 캠퍼스로 연구실을 옮겨서라도 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37%의 교수님이 옮길 의향이 있다. 굉장히 적극적인 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협력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 지원은 얼마나 해줬으면 좋겠는가.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 1억 내지 3억 연간입니다. 네네. 그 정도의 연구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럼 어떤 분야의 협업연구, 융합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스마트 헬스 부분이 가장 컸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공학, 그 다음에 기초연구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헬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우리 의대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공대와의 융합을 통해서 스마트 헬스 시대를 한 발 더 가까이 가져오겠다는 것이 의대 교수님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대 쪽도 좀 비슷하게 예. 나왔습니까? 아니면 저희 네. 공과대학에서도 한 340여 명의 교수님을 상대로 네. 설문 조사를 했고요. 역시 우리 공과대학에도 한 25% 되는 높은 응답을 보이셨고, 특히 조교수나 부교수 되신 분들이 의대와의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가 기초의학에서부터 스마트 헬스까지 아까 의과대학에서 설문조사한 그 희망 분야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네. 또 관심 있는 질병 분야도 상당히 의과대학에서 설문조사한 거하고 유사하게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한 15년 동안 같이 공동 협업 융합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서 일종의 관심사들이 이제 많이 중첩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같이 협업하기는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융합을 하게 된 이유가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혜택이 사실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제일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고, 앞으로 뭐 이제 모든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웰빙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새로운 의료 기술,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병원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단, 또 그다음에 백신, 또 이 치료 이런 기술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보이고요.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기술들, 특히 우리 이번에 진단 기술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좀 더 이제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 기술도 우리의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의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코로나19 백신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도 실력이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제때 나오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진짜 이런 융합이 좀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게 또 제약 조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복 과항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가 15주년이 됐다고 기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의 협력 연구에 비교하면 사실 역사가 일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점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를 하려면 연구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고요. 현재는 공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자체 발전 기금을 이용해서 연구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적인 국책 자원, 국책 과제 지원도 필요하겠고 또 협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국제 펀딩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악 캠퍼스와 연공 캠퍼스 간의 지리적인 그 제약으로 인해서 협업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언제든지 연구에 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둘째로 필요한 점이고요. 세 번째로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는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세계 유수 대학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적인 강점, 차별점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실행 계획에 있어서 어떤 전망을 또 향후에 가지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아까 지금 이 의대 신찬수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에 공과대학의 교수님, 그 다음에 의과대학의 교수님을 이제 관심 분야별로 매칭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연건 캠퍼스와 관악 캠퍼스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만들기가 아주 그렇게 편치 않았는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그 공대와 의대 교수님들의 관심사들을 좀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조종을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이런 융합연구원, 융합연구원 내지는 의료기술 융합연구원 같은 것들이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드마니 펀드를 이제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제 이런 그 의료 헬스의 큰 프로젝트하고 연결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이 전주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우선 좀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에 70여 개의 과제를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바텀업에서 공대 교수님하고 의대 교수님이 누가 이렇게 맞으면 괜찮다고 우리가 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는 바텀업의 어프로치하고 우리가 정말 국민들 기대치에 맞는 그 소위서 가시적인 이제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탑다운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서 바텀업과 탑다운이 맞아서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15년 한 거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에 이런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희망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Meets in SNU 이니셔티브를 지금 기획하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향후 실행 계획보다는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임상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겠지만 그렇게 의사가 됐을 때는 자기 진료실을 찾아오는 하루에 뭐 많게는 100여 명의 환자들한테 자기 의술을 베풀고 혜택을 주는 거겠지만 가령 이런 융합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한다면 그 성과, 그 혜택이 전 국민, 나가서 전 세계 수억 명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젊고 열정이 가득한 우리 젊은 학생들, 의사들이 이런 융합 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대 의대 학장님, 서울대 공대 학장님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들이 병원 또는 집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공대 의대 융합 연구 프로젝트 화이팅! 파이팅!